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슴속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숙이 새겨진 바람처럼 스치고 가는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영자예요. 올해로 72살, 산자락 아래서 태어나 산자락 아래서 살아온 바람소리와 나뭇잎 속삭임이 가죽인 양 느껴지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제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숨어있는 그늘과 빛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산길이 끊어지는 오후였어요. 차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들 철민의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예전엔 제 손등에 스며들던 따뜻함, 가족을 안아주던 그 부드러운 빛이 사라진 자리엔 차가운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죠. 차 안에서 지은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제 영혼에 비웃는 듯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죠. 철민은 시동을 걸더니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길을 따라 그 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72살의 다리는 무거웠고 산바람이 제 뼈를 스치며 아프게 울부짖었죠. 이야, 내가 내 가슴에 새긴 사랑을 이렇게 짓밟는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순간 배신의 파도가 밀려와 제 영혼을 삼킬 듯 했어요. 홀로 남겨진 산속, 새소리조차 적막하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고 손에 쥔 김밥 하나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아직도 제 꿈속에서 맴돌아요. 여러분, 배신이란 게 이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피어나는 가시덤불처럼 상처를 남기며 영원히 새겨집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이 산과 함께 살았어요. 약초를 캐며 풀잎 하나하나의 속삭임을 듣는 삶이었죠. 남편은 철문이 5살 때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저는 홀로 서 있어야 했어요. 영자야, 강하게 살아. 우리 아들 지켜줘. 남편의 마지막 속삭임이 제 가슴에 박혔죠. 그 후로 저는 엄마이자 아빠, 빵집 주인과 농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채취하고 장터에 나가 한 줌의 풀잎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철민아, 엄마가 내 꿈을 펼쳐줄게. 서울의 그 높은 한양 아래서 날아봐. 저는 그렇게 쏙으로 중얼거리며 등골이 빠지는 고된 노동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서울대라는 그 빛나는 문턱을 넘도록 제 피와 땀이 스며든 돈으로요. 철민은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항상 제 손을 꼭 쥐며 엄마, 나중에 꼭 보답할게 라고 약속하곤 했거든요. 그 약속이 제 삶의 등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기 시작한 건 철민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예요. 지은이는 처음엔 천사처럼 보였어요.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라고 속삭이던 그 미소. 명절이면 정성 들인 반찬을 들고 찾아오고 주말엔 산나물을 함께 캐러 가자고 조를 정도였죠. 철민도 여전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제 가슴을 녹여줬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은밀하게 스며들었어요.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전한 날부터였죠. 어머니, 이제 쉬세요. 손주가 태어나면 더 바쁠 테니까요. 처음엔 그게 배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져다 준 반찬은 냉장고 구석에 쌓여 가루가 되시피 하다가 며칠 후에는 그대로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철민의 말투도 서서히 변했어요. 예의 바른 존댓말이 사라지고
반말이 섞인 퉁명한 어조로.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그 눈빛에 담긴 피로와 쪼증이 제 심장을 콕콕 찔렀죠. 손주 영희가 태어난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찾아가면 아기가 깰까 봐요.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라며 문을 닫아버리곤 했어요. 제 팔에 안겨오던 그 작은 생명조차 제 품에 안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아픔은 산속의 차가운 안개처럼 서서히 제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 저녁, 철민이 제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기억력? 산길을 오르며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외우는 게 제 일상이에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철민은 고집스럽게 우겼어요. 엄마, 어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치매 초기일 수 있어요. 검사 받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왜?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그들의 치밀한 그물이었다는 걸. 산속에 홀로 남겨진 그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진실이 드러났죠.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약방에서 번 돈, 남편의 보험금, 산에서 캐온 약초 한 줌 한 줌이 쌓인 그 자산이 그들의 탐욕 속에 녹아들려 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그들의 속내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집 근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집에선 버티기 힘들어. 지은이의 목소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래, 돈은 어머니 통장에서 쓰면 돼. 후견이 신청만 하면. 철민의 대답에 제 피가 식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돈이 아직도 산을 오를 수 있는 이 몸이 그들의 손에 농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이건 내 삶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제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생존의 불꽃.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들기로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엄마. 아이고, 나 화요일인 줄 알았네. 요즘 머리가 어지러워. 저는 일부러 헛소리를 늘어놓았지요. 철민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참았어요. 지은이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에 맞춰 연극을 펼쳤습니다. 냄비를 불 위에 오래 두고 태우는 척하고 슬리퍼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척하고 길을 잃은 척 헤매는 척.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어요. 산길을 오르며 외우던 약초 이름조차 일부러 헷갈리게 말하고 이 풀은 뭐더라?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그 연기는 제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자유를 위한 희생이었죠. 결국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미소가 제게 복수의 씨앗을 심어줬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전쟁은 산속에서 시작됐어요. 그 버림받은 날 해가 지며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김밥 한 입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와도 산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듯 걸었죠. 평생 이 산과 함께한 몸이 이제 제 생명의 증인이 됐어요. 계곡물 소리를 따라가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소리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안개 속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니 나이든 부부가 저를 마주해 주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옥순 할머니와 동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줬어요. 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렸어요. 재산을 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글썽이셨죠. 우리랑 같이 있어요. 가족처럼. 처음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3년이 흘렀어요. 그 오두막에서 산나물을 캐고 약초를 함께 배우며 웃음소리가 피어났죠. 철민에게 전화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그 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들은 저를 정말로 죽인 줄 알았거나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거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저는 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 아니요. 진실을 밝히는 거. 산을 오르며 체력을 단련하고 약초 지식을 더 쌓았어요. 그 3년은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재탄생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상처란 게 때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마석이 돼요. 그 산속 3년 동안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길을 걸었어요. 발밑에 돌멩이 하나하나가 제 과거를 상기시키는 듯 했죠. 영자야, 포기하지 마. 네가 철민을 키운 것처럼 이제 네 삶을 키워. 옥순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작은 불씨를 지켜 키웠습니다. 할아버지 동식은 제게 차를 끓여주시며 인생은 강물 같아. 돌을 만나면 휘어지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복수의 불길을 누러뜨렸어요. 대신 정의의 불꽃이로요. 철민과 지은이의 계획은 치밀했죠.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 신청하고 제 통장을 장악하는 거. 그들의 문자 기록, 통화 내용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산에서 보낸 그 긴 세월, 저는 일기장을 썼습니다. 매일의 날씨, 약초 채취, 그리고 제 건강 상태. 오늘도 산을 올랐담. 다리 아프지만 기억력은 선명함. 그런 기록들이 제 무기였어요. 옥순 할머니와 동식 할아버지도 증인이 되어주셨죠. 영자 씨는 매일 우리랑 일하시고 약초 이름 다 외우세요.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3년 후 봄날이 왔습니다. 산꽃이 만발한 길을 내려오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할 차례야. 마을 경찰서에 도착해 젊은 경찰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치매고 뭐라 재산을 노린 거예요. 경찰관의 눈이 커지더니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일기장을 펼쳤죠.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차 블랙박스 영상도요. 그날 철민의 차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 저를 산속에 내리고 떠나는 그 냉혹한 순간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옥순 할머니의 조카가 마을에서 일하던 우연 덕분이었죠. 그리고 철민의 핸드폰 기록, 지연이와의 문자. 어머니 치매 판정 받았어. 이제 후견이 신청하자. 좋아, 돈으로 우리 집 사자. 그 증거들이 쌓이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철민과 지은이를 체포하는 그날 제 마음은 태풍 같았어요. 미움의 파도와 어머니로서의 연민이 뒤엉켜서요. 경찰차에 오르는 철민을 보니 5살 때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엄마, 왜? 철민의 눈에 스며든 후회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네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거지. 지은이는 영희를 안고 울며 어머니 제발 영희만은 이라고 애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손주 영희, 그 순수한 눈빛이 제 모든 미움을 씻어주는 빗물 같았어요. 영희는 내가 지킬게. 네 잘못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지 않아도 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영희를 처음으로 안아봤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가슴에 안기자 3년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할미, 할미. 영희의 중얼거림이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줬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 준비를 했습니다. 철민과 지은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돌아받고 영희를 위해 월세를 내고 살라는 거.
그들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철민이 주말에 찾아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은이도 영희를 데리고 와 어머니, 제가 반찬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변화 속에서 옛 사진 한 장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철민이 어린 시절 남편과 셋이 찍은 사진. 산꽃이 피던 그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추억. 철민이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맹목적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됐어, 철민아. 울지 마. 내가 내 아들이고 영희 아빠잖아. 그게 다야. 그 순간 미움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가족이란 상처를 안고도 다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철민, 지은이, 영희, 그리고 저. 따끈한 된장찌개 뱀새가 집안을 채우고 영희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찼습니다. 문득 제 가슴에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이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죠.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초처럼 서서히 우리를 감쌌어요. 철민과 지은이는 매일 노력했어요. 철민은 약방에 와서 약초를 배우고 지은이는 영희를 데리고 산책하며 제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어머니, 그 산속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은이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사랑 덕분이야. 너희를 미워할 수 없었으니까. 라고 답했어요. 영희가 제 손을 잡고 할미, 산 가자! 하며 끌어당겼죠. 그 작은 손이 제 삶의 새로운 뿌리가 됐죠. 옥순 할머니와 동식 할아버지도 마을로 이사 오셨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제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는 약초 선생님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풀잎의 비밀을 전하며 제 삶의 지혜를 나누죠. 이 풀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 강하시네요? 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약해질 때마다 사랑이 날 일으켜줬어. 라고 말하죠. 영희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림 속 우리, 손을 잡고 웃는 가족. 그 선 하나하나가 지난 아픔을 지워주네요. 여러분, 삶은 때론 산처럼 험난해요. 하지만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그 고통만큼 아름다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빛, 작은 사랑이 항상 곁에 있어요. 제 이야기처럼 상처가 행복으로 피어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길 바래요. 이제 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슴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론 과거의 문이 스르륵 열리죠. 철민이 태어나던 그날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산통의 아픔이 생생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고 영자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세상이 우리 둘뿐인 듯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그 행복은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이 됐죠. 새벽 산길,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도 철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어났어요. 장터에서 약초를 팔 때 손님들의 이 풀은 뭐 해줬소? 는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던 그때 제 삶은 철민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를 모실게. 철민의 그 약속이 제 밤을 밝혀주던 별이었죠. 결혼 후 초기의 그 행복한 날들, 지은이가 제게 어머니, 철민이랑 산책 가요?
하며 팔짱을 끼던 때 우리는 산길을 걸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임신 소식은 더 큰 기쁨이었죠. 손주가 태어나면 우리 셋이, 아니, 넷이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이 서서히 변질됐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던 지은이의 손이 점점 느슨해지고 철민의 전화가 뜸에 기던 그 변화. 제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겼죠. 아니야,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영희가 태어난 후 문 앞에서 돌려 세워지는 그 아픔. 제 품에 안기던 철민의 추억이 이제 영희에게도 허락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홀로 누워 눈물을 삼키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한 거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치매 의심이 시작되는 날, 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철민의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꺾었죠.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문제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철민의 눈빛은 여전했어요. 엄마, 더 자세히 봐야 해. 그 강요 속에 숨겨진 의도가 나중에서야 보였죠. 대화를 엿들은 그 밤, 비가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요양원? 돈? 그 단어들이 제 영혼을 베었어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결심했어요. 영자야, 싸워. 내 삶을 지켜. 연기 생활은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치매 환자처럼 행동해 라고 다짐했죠. 길을 잃은 척 헤매다 집으로 돌아오면 철민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제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그 연기는 제 무기였어요. 병원 진단서가 나오던 날 제 가슴이 승리의 쾌감과 슬픔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너희 놈들의 함정에 빠뜨릴 차례야. 산속 버림받은 그날 차 문이 닫히며 제 연극이 절정에 달했죠. 홀로 남겨진 어둠 속 공포가 밀려왔지만 산의 속삭임이 제게 힘을 줬어요. 가자, 영자야, 살아남아. 김밥 한 입을 베어 물며 계곡을 따라 걸었어요. 다리의 통증이 칼날처럼 아팠지만 영희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빛이 스며들 때 오두막이 보였어요. 옥순 할머니의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천사의 속삭임 같았어요. 그 부부의 타단함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죠. 3년 동안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아침에 산나물을 캐며 웃고 저녁에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영자씨, 당신 강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철민에게로 연락 시도, 그 차가운 끈김, 그 아픔이 제 결의를 다졌죠. 3년의 준비 끝에 경찰서로 향한 그 길. 봄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듯 가벼웠어요. 증거를 제출하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기록, 일기장. 모든 게 완벽했어요.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복잡했어요. 철민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네 잘못이야. 지은이의 애원, 영희의 눈빛. 그게 제 용서의 문을 열었어요. 재판 후 재팽 요건. 그들은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철민의 사과, 지은이의 노력. 사진 속 추억이 우릴 다시 묶었죠. 식탁에서의 그 식사, 된장국 한 숟가락에 세월의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영희가 할미 맛있어 라는 말이 제 삶의 새 장을 열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미움의 잔재를 털어내고 사랑으로 채워가요. 옥순 할머니네와의 주말 모임, 산나물 캐는 시간. 그 모든 게 제 행복의 뿌리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나가지만 가슴속 이야기는 계속되죠. 약초 가르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제게 힘을 줘요. 할머니,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물음에 저는 사랑이 미움을 이겨냈으니까 라고 해요. 영희의 그림, 그 가족의 미소. 상처가 치유되는 증거예요. 삶의 교훈은 간단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빛은 있어요. 포기 말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기적이 피어나길 바래요. 가슴속 이야기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